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통수학2 직선 할 차례예요. 페이지 38쪽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이걸 배울 텐데 뭐 중학교 때 우리가 1차 함수라는 이름으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은 조금 관점을 다르게 성립하는 게 고등학교 직선의 방정식 푸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직선을 구할 때는 딱 두 가지 정보만 체크하겠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정보는 기울기,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지나는 한 개의 점. 이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기본꼴이라고 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기본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2라고 부를게요. 그럼 기본꼴이니까 y는 ex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게. 그러면 이 녀석은 무조건 지나는 한 개의 점이 있겠죠. 그 점을 우리는 원점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 녀석의 태생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기본꼴, 그래서 y는 ex, 기울기가 2니까. 그럼 이 점 0,0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내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그럼 얘가 다른 점으로 옮기지 말고 이 점으로 옮길게. 그럼 얘가 3칸 앞으로 가고 4칸 밑으로 갔겠죠.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을 몇 컴마 몇이라고 읽으면 돼요? 3, 마이너스 4라고 읽으면 됩니다. 근데 그대로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기울기는 얼마가 될 거예요? 그대로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그대로 2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y는 ex라는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x라는 문자 대신에 x-3이라는 문자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4라고 하는 문자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 교재 소단원사 도형의 이동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요. 일단 지금은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넘어가 볼게요. 알겠지? 평행이동 x로 3만큼 옮기면 x 빼기 3을 식에 집어넣겠다.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옮겼다. y 플러스 4를 y 대신에 바꿔치기 하겠다. 그러면 방정식이 y 플러스 4는 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3으로 바뀝니다. 괜찮지? 그리고 y는 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3 빼기 4로 마무리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요 개념으로 풀 거예요. 요 개념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울기랑 지나는 점. 이 지나는 점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3, 마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꼴 y는 ex에서 x축으로 3, y축으로 마사. 무조건 3, 마사를 지납니다.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의 개념으로 갈 거라고. 그래서 본 기준식을 지금처럼 바꿔치기 하겠다. 요 개념으로 갈 거예요. 제발 y는 ex 더하기 b 해놓고 3, 마사를 집어넣어서 b 값을 찾겠다. 그런 중딩스러운 풀이는 이제 지양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지? 왜냐하면 이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해석이 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처럼 풀 거고, 기본적인 테마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알려주고 지나는 점을 구한다랑 지나는 점을 알려주고 기울기를 구한다. 이 두 가지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리고 특수한 형태의
x축에 평행한 직선과 y축에 평행한 직선. 2,1을 지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y 성분만 쓰면 돼. y는 1이다라고. 2,1을 지나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은 x값만 쓰면 돼. 요거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흔히들 이런 꼴로만 알고 있고 요건 조금 생각을 안 하는 거여서 한번 언급하고 빠집니다. 알겠죠? 네. 자, 교재 38쪽에 있는 얘기를 지금처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기울기를 우리가 탄젠트 값과 똑같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더 볼게요. 하나의 점이 1,4고 하나의 점이 3,5라고 써 있을게. 그러면 두 점을 지나면 어쨌든 우리가 직선을 만들려면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아야 돼. 근데 얘는 지나는 점이 두 개나 오픈됐죠. 그래서 뭐만 찾으면 돼요?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는 기호로는 삼각형 x, 삼각형 y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델타라고 읽어요. 그래서 뜻은 차이에서 나오는 d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d가 변형되고 변형되고 변형돼서 삼각형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d가 d로 바뀌었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쓴대 다들.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x라고 쓰고 읽을 땐 델타 x라고 씁니다. 그리고 해석은 x값들의 차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x2 x1 x값들의 차이분의 y2 y1 y값들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2 x1 2분의 y2 y1 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요? 2분의 1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지나는 점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방정식을 만들어 쓸 수 있겠다. 오케이. 기울기도 찾아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지? 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로 하나씩 접근해 볼게요. 자, 문제 번호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12번 가로 1번. 자, 두 점 A라는 점이 마사 컴마 마이너스 5 B라는 점이 2 컴마 마이너스 2 선분 AB를 몇 대 몇? 1대 2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기울기는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보예요. 기울기랑 점. 근데 이 녀석은 기울기는 2라고 오픈해줬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뭘 찾아와야 돼? 지나는 점을 찾아오면 되겠죠. 근데 그 지나는 점이 내분점이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내분점은 기본적으로 m 더하기 m 분모는 고민하지 말자 라고 했죠. 그리고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크로스로 곱하면 이 마이너스 8을 더하라고요. 크로스로 곱하고 더하기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착착착 마이너스 2 착착착 마이너스 4라고 찾으면 되겠네. 괜찮아요? 그럼 이 녀석은 기울기가 2니까 y는 2x라는 기본꼴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고 하면 되겠지. 왜? 무조건 0,0을 갖고 땡긴다고 했잖아.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 있대. 그 얘기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접근할 거니까. 그러면 평행이동했으니까
x라는 문자 대신에 x 플러스 2, y라는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4를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y 플러스 4는 2 가로 열고 x 플러스 2, 그래서 y는 2 x 플러스 2 빼기 4. 저걸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지 모양의 답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요거 받아들이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정리하면 2x 나와요. 괜찮죠? 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 자, 두 번째, x축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60도입니다. 그리고 지나는 점은 2루트 3, 1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되죠. 근데 지나는 점은 오픈이 됐어. 그럼 뭐만 찾아놔야 돼? 기울기를 찾아야 돼. 요게 x축이라고 부를게요. 그때 60도 각으로 올라가고 있대요. 그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야. 근데 탄젠트 값을 한번 알아볼게요. 탄젠트가 a분의 b로 구할 수 있는 건 확인했죠. 근데 이 개념이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의 값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탄젠트다가 아니라 탄젠트를 구하면 기울기 값과 늘 같은 값이 나온다 정도로 해석할게요. 그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때 x축과 이루는 세타 값을 알고 있으면 탄젠트 값으로 기울기를 찾겠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60 정도는 중학교 때 다 외우고 왔죠? 얼마? 1분의 루트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는 루트 3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마무리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루트 3x 빼기 5까지로 마무리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 2개 풀어봤어요. 12-1번만 확인하고 빠질게요. 12-1번. 네.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번호 1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13-1번. 자, 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5,2, B라는 점이 1,6, A, B의 중점과 A, B의 중점, M이라고 표현할게. 중점과 마이너스 1,7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라고 됐습니다. 그럼 빨리 중점부터 구할게. 중점은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죠. 평균이니까. 중점은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2,4랑 마이너스 1,7를 마이너스 1,7을 지나는 직선이다. 어쨌든 직선은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돼. 지나는 점과 기울기. 근데 지금 점은 두 개나 오픈해줬죠.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기울기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고요.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라고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즉 3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오픈해 줬습니다.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y는 3x라는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 빼기 7은 3 가로 열고 x 플러스 1, y는 3x 플러스 10이라고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혹시 그쪽에서 안 보이면 이렇게 넘어와도 되고 괜찮아요? 응? 보여? 자, 가로 2번으로 가볼게. 자, 지나는 점 4,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x절편의 3배가 됩니다 라고 됐어요. 4, 마이너스 6을 여기쯤 잡아봅시다. 근데 y절편이 x절편의 3배가 된대. 그 얘기는 동일한 부호죠. 이게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x절편은 플러스고 y절편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잡히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3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정되면 안 되고 이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절편을 모르니까 a라고 부를게요. a라고 부를게. 그러면 y절편은 3배가 됐으니까 여기가 3a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잖아. 지금 요점에서 요점까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증가가 됐어? a만큼 증가가 됐어. 그때 얼마만큼 변했어? 위로 갔어? 아래로 갔어? 아래로 왔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3a만큼 왔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기울기는 a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써줘야 돼요. 확인할 수 있겠죠? 요거 그냥 a, 3a 기울기가 3입니다 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울기 오픈됐죠? 무조건 지나는 점 하나 오픈됐죠? 그래서 무조건 직선을 만들어 쓸 수 있겠다. y는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4 빼기 6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6으로 마무리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여기서 기울기를 마3이라고 못 잡고 3이라고 잡으면 약간 해석해서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두 점이 오픈되면 점은 무조건 나온 거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2쪽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42쪽에 있는 방정식 형태는 스페셜한 형태예요. 절편을 알려줬을 때의 방정식 형태다. 그다음에 이 모양은 외워두면 편한데 굳이 이 모양을 안 써도 그냥 절편이 뭐 3,0, 0, 마이너스 2, 두 점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 방정식을 쓰라고 하도 어차피 또 y는 하고 넘겨서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셜한 케이스, 절편이 오픈됐을 때의 스페셜한 방정식 형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지? 물론 나는 알고 있죠. 문제 풀 때 쓰죠. 왜? 알면 편하니까. 근데 학생들은 잘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쓰는 게 좋아요. 근데 괜히 이거 쓴다다가 풀만 하나 헷갈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자, 넘어가서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14번. 14번. 가로 1번. 자, A라는 점이 2,5에 있고요. B라는 점이 마1, 마4에 있고 C라는 점이 A, A-5에 있습니다. 한 직선 위에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라는 점이 한 직선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 유형은 집어넣는 게 좋아요. 직선 위에 점 3개, 한 직선 위에 점 3개. 그러면 풀이가 무조건 기울기가 같다. 오케이? 직선 위에 점 3개는 뭐로 푼다고요? 기울기로 푼다고요. 괜찮지? 그러면은 A, B로 기울기를 찾을게. x2-x1분의 y2-y1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9
3. 이제 기울기는 3이야. 괜찮지? 그러니까 x2-x1분의 y2-y1으로 기울기를 쳐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기울기가 똑같을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얘는 a-2분의 a-10이고 기울기 3은 1분의 3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크로스를 시켜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3a-6이 a-10이다. 2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괜찮죠? 네,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직선 위의 점 세 개 어떻게 푼다고요? 기울기가 같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2번 가볼게. 자, A라는 점이 1,0, B라는 점이 2,3, C라는 점이 5,A.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을 때 A랑 B는 정확하게 포인트가 오픈된 고정점이죠. 그럼 이 C가 어딘가에 막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is 직선을 갖고 있다. 직선상에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선 안에 x가 5가 되는 요렇게 있으면 삼각형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있으면 삼각형이 안 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가지고 찾으면 되겠다. 뭐 기울기가 같다로 찾으면 되겠죠. 직선 위에 점 3개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x2-x1분의 y2-y1이니까 기울기가 3이야. 그럼 x2-x1분의 y2-y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니까 크로스를 싹 시키면 a-3 is 9, a는 12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직선 위에 점 3개, 유형은 기울기가 같다 라고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우니까 14-1번으로 확인해 볼게요. 14-1번. 넘어가도 될까요? 14번.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45쪽으로 가볼게. 페이지 45쪽은 이제 직선의 일반형입니다. 직선의 일반형.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를 쓰고 있으면 이 녀석은 직선의 일반형이다.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때문에 일반형이 보이면 웬만하면 다 표준형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직선의 표준형은 y는 하고 쓰기만 하면 돼요. y는.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지?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표준형에서 x 앞에 있는 값은 뭘 담당하고 있죠? 기울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그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b분의 a야. 즉 a랑 b가 같은 부호면 감소하는 계형이라고. 괜찮지? 그리고 a랑 b가 다른 문자, 그 부호가 반대면 증가하는 계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뒤에 이렇게 꼬리가 붙어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y절편이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x의 0집어는 y값을 y절편이라고 부를 거니까. 그러면 b랑 c의 부호가 다르면 y절편이 양수고 b랑 c의 부호가 같으면 y절편이 음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형 찾을 때 편해요.
x-2y 플러스 3은 0이다. 물론 2y는 x 플러스 3이니까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바꾸는데 한 5초 정도면 돼요. 어렵진 않으니까. 그럼 눈으로 기울기가 음수야 양수야? 양수여. y절편이 음수야 양수야? 양수여.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기역, 니은, 디귿,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할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눈으로 집어넣자고. 그럼 A랑 B의 부호가 반대면 증가, B랑 C의 부호가 반대면 위에 라고 기억해 두자고요. 알겠습니까? 네. 넘길게. 자, 문제 번호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번호 15번. A, B가 양수고 B, C가 양수일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지나는 4분면이 아닌 거. 자, 지금 같은 부호죠. 같은 부호면 음수. 같은 부호면 음수라고. B랑 A랑 같은 부호면 음수. B랑 C랑 같은 부호면 음수. 즉 기울기도 음수, y절편도 음수라고. 그래서 x축, y축, 기울기가 음수인데 y절편도 음수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 4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겠죠? 괜찮습니까?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15-2번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15-2번. 지금 15-2번의 모양을 보면 15-2번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자, 기울기가 음수야 양수야? 양수. 그러면 a랑 b는 다른 부호입니다. y절편이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 그러면 b랑 c는 같은 부호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a랑 c도 어때요? a랑 c도 다른 부호겠죠. 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질문 bx 플러스 cy 플러스 a는 0. 이렇게가 기울기를 담당하는 성분입니다. 이렇게가. 그래서 BC는 양수죠. BC가 양수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음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가 y절편이야. AC가 음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y절편은 플러스 값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축, y축 기울기가 음수인데 y절편이 플러스래.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3,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라고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나와요. 저 직선의 방정식에서 저 개형 찾는 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요. 넘어갈게요. 네. 페이지 47쪽에 별표 치고 이건 당연히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쪽. 자, 위치관계예요. 위치관계를 표준형과 일반형을 같이 알고 있어야 돼. 먼저 표준형이니까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로 할게요. 만약에 두 직선이 일치한데 완전히 똑같대. 포개져 있대. 그럼 기울기 값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겠죠. y절편도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겠죠.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야지 포개진다,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즉 기울기 성분이 똑같아야 되고요. y절편 성분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는 어때요? 똑같죠? 근데 y절편이 어때? 다르죠? 그래서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여기서 기울기를 내가 탁 틀었어. 그럼 언젠가 무조건 만나겠지. 한 점에서.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기울기가 틀어지면 돼요.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날 때 굳이 이 y절편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기울기만 다르다 까지만 신경 쓰면 돼요. 저 절편 생각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수직으로 만난다예요. 수직으로 만난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건 좀 기억하고 있으니 좋아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 부분은 만약에 수업이 약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자, 일반형으로도 똑같이 위치 관계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x, b-y, c-는 0. 이 두 직선이 있습니다. 똑같이 갈게요. 자, 근데 여기서 어차피 변형하면 기울기를 담당하는 성분은 뭐랑 뭐예요? a랑 b죠. y절편을 담당하는 성분은 뭐예요? b랑 c입니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물어볼 땐 일단 틀을 잡고 시작해.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라고 잡습니다. 자, 일치할 땐 지금 기울기의 성분이 어때요? 똑같죠? 절편의 성분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를 담당하는 A랑 B의 등호가 똑같다 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절편을 담당하는 것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얘 때는 둘 다 등호가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평행할 땐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라고 쓰고 여기는 똑같아야 되겠죠. 평행하니까. A, B. 기울기를 담당하는 성분은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요. 그리고 절편을 담당하는 성분은 달라야 돼. 여기서는 슬러시를 거야 돼.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는 A-분의 A는 B-분의 B에서 여기를 그어야 되겠죠. 이쪽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 그러니까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치? 자, 그리고 요것만 좀 생각해 볼게. 첫 번째 일반형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직선에서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b-분의 a-야. 저걸 그대로 쓰려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나도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쓸 거야. 근데 좌변이 음수 곱하기 음수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도 상관없겠지. 됐어? 그러면 b, b-분의 a, a-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 a-는 마이너스 b, b-야. 그래서 a, a- 더하기 b, b-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괜찮지? 그래서 저식에서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표준형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가 너무 강력하게 머릿속에 있어. 그래서 어설프게 외우면 A 다시 더하기 B 다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라고 계산하는 애들이 왕왕 나옵니다. 요거는 좀 신경 써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표준형은 우리가 생각으로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 일치한데, 기울기가 똑같고 절편이 같아. 평행하대. 기울기는 같아야 되는데 y 좀 달라지겠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났는데 기울기가 틀어지면 된대. 수직만 조금 신경 써서 외울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한다. 이거를 일반형으로 매번 바꿔서 생각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표준형으로 물어보면 그냥 표준형으로 생각하고 일반형으로 물어보면 일반형으로 생각합시다. 틀만 기억해요.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라고 틀을 잡아놓고 일치한다. 둘 다 등호. 평행한다. 기울기 성분 AB는 똑같고 절편은 다르다.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 성분 AB가 다르다. 특수한 형태 수직으로 만난다만 A 더하기 B 는 0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만 줘라. 아니요. 너요. 아슬아슬해.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앞에 있는 내가 봤을 때 수업하고 있는데 졸잖아. 이런 생각, 내 수업 재미없나? 물론 재미있을 순 없겠죠. 수학 수업이 어떻게 재미있을 수 있겠어. 그래도 조금 이제 제가 기계가 아니니까 가끔 마음 상해요. 근데 물론 내신 대비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잔다는 상황일 때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최근 들어 제일 많이 자잖아. 학교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아니에요? 난 모르지. 내가 외고를 안 가봤으니까. 야, 2시까지 디폴트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미안해. 알았어. 네. 상황을, 네. 상황을 조금만 좀 이해해 줘. 내 감정도 좀 이해해 달라고요. 내 감정도.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가지고 지금 48쪽, 49쪽 얘기까지는 다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47쪽 표준형 그리고 49쪽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설명이 됐다. 잘 기억해 주면 좋고 문제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16번 가볼게. 16번 가로 1번 2점 2,5랑 4,1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x절편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울기 성분만 가져오면 되겠네. 기울기는 x2-x1분의 y2-y1 2분의 마이너스 4 이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0을 지납니다. 괜찮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 플러스 3 플러스 0으로 마무리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고요. 가로 2번 가볼게. 점 3, 마이너스 4를 지나고 y는 3에 수직합니다. 자, 수직한데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진 직선에 수직한데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3 빼기 4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마무리 시킬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 다 끝내고 싶지만 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잘 받아준다면. 16-2번으로 빠르게 체크해 볼게. 16-1 가로 2 16-1 가로 2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17번 가볼게. 17 가로 1번 두 직선 y는 m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2m y는 4m 플러스 6 x 플러스 m-1 서로 평행합니다. 자, 평행하니까 기울기 성분 m제곱 플러스 1과 4m 플러스 6은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y절편 성분 2m과 m-1은 달라야 된다 까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한쪽으로 넘기면 m제곱 마이너스 4m 빼기 5 0 51 빼기 플러스 m이 5 또는 마이너스 1인데 m은 마이너스 1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m값은 얼마다? 5가 되겠다. 기울기는 똑같고 절편은 다르고 그게 평행하다니까. 자, 가로 2번 가볼게. 자, 두 직선 a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이랑 마이너스 3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마이너스 1,3에서 수직으로 만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형의 형태에서 수직이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3b는 0 a는 b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b. 저 마이너스 1,3이 1번 직선에도 있어야 되고 2번 직선에도 있어야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9 빼기 2는 0. 그래서 a는 7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a는 7이니까 b도 7이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7 3 c는 0이다. 7, 3, 21 더하기 3 더하기 c는 0 c는 마이너스 24 라고 하는 계산값으로 다 구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a는 7 b는 7 c는 마이너스 24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3이 이 직선에도 있고 저 직선에도 있을 거니까 저기서 만났다고 했으니까 계산 뽑아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유형 18번 가볼게요. 문제 번호. 직선 3개가 있어요. 직선 3개가 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3개의 직선이 다 일치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건 문제 안 나오겠죠. 너무 뻔하니까. 그럼 또 하나는
두 개가 평행하면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물론 지금처럼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기울기를 보니까 다르죠. 약간 틀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직선이 이렇게 평행해도 직선을 못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평행해도 직선을 못 만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만나는 그 점을, 이 점을 치고 들어가도 삼각형이 안 돼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8번. 자, 1번 직선 y는 2x 플러스 3. 자, 2번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럼 3번 직선 y는 ax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기울기가 1번 직선과 똑같으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기울기가 2번 직선과도 평행하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눈으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우리가 어떻게 찾기로 했어요? 같다고 놓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니까 3x가 3이니까 x는 1이야. 그럼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y는 5가 되겠죠. 즉 교점이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예요? 1,5가 되는 거야. 그럼 1,5를 요 3번 직선이 치고 들어가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합니다. 괜찮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자 a가 6. 요 세 가지가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기울기 a의 값입니다. 라고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2, 6. 요 유형은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한다 라는 이 문제는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하나 더 체크해야 돼. 근데 그것도 있어야 돼요. 세 개가 다 겹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인지를 해야 돼요. 알겠지? 두 개만 평행해도 되고 그 두 개만 겹쳐도 되고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y절편이 있기 때문에 일치한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푼 거예요. 일치한다는. y절편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평행한다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 18 다시 아니다 이건 다 할 수 있겠다. 체크 없이 넘어갈게. 19번 가볼게요. 네. 졸려? 졸려? 아니지? 자, 19번 가볼게요.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1입니다. 직선 y는 2분의 1x 플러스 3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2분의 1x 플러스 3이니까 좀 어떻게 읽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을 찾는 거예요. 수선의 발이니까. 그치? 그러면 점을 찾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요. 점을 찾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점을 찾겠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지? 어차피 수선의 발이니까 90도로 만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눈으로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무조건 마이너스 2,
1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직선을 만들어. y는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빼기 3이라고. 얘랑 어떻게 했어? 얘의 교점을 찾겠다라고 생각하기 더 편합니다. 괜찮지? 그러면은 2분의 1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x 빼기 3 착착 2분의 5x가 마이너스 6 x는 5분의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조금 그렇게 뭐 딱 뭐하는 거 아니다. 그럼 y 값은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5분의 9라고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저 교점은 즉 수선의 발은 마이너스 5분의 12, 5분의 9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들구나 다들. 학교 생활이 힘든가 보네. 이거 교점 찾겠다고 들어가면 아니 뭐냐 수선의 발 찾겠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교점 찾는 거예요. 알겠지? 자 19-1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19-1번 빨리 해야 돼.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20번 가보겠습니다. 20번도 같은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자 문제번호 20번. 자 A라는 점이 0,4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0 C라는 점이 4,0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랬을 때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각 변의 수직 2등분 교점, 수직 2등분의 교점. 4,0이고 마이너스 2,0이고 0,4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비율을 좀 깨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포인트만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을 정확하게 잡으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 수직 2등분의 교점을 찾으래요. 수직 2등분의 교점. 그러면 일단 AB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AB의 기울기. 자, AB의 기울기는 AB의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니까 2분의 4 이즈 2예요. 그리고 항상 0,4를 지난다고 써있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4. 내가 원하는 건 이 AB의 90도 기울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괜찮습니까? 그리고 수직 2등분이니까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 나는 필요해. 그게 요 빨간색이라고 부르자. 빨간색.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쓰면 되니까.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의 수직 2등분선도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직선은 4,0과 마이너스 2,0이라는 직선의 즉 x축의 수직이겠죠. y축과 평행하겠죠. 그래서 그 점만 가져오면 되겠네. 그래서 x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이 됩니다. 괜찮아요? 4랑 마이너스 2의 평균이 얼마예요? 1이니까 1,0을 지나는 y축과 평행한 거니까 x는 1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과
x는 1이다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1,1이다 라고 마무리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점은 죽었다 깨어나도 x값이 얼마예요? 1일 거니까. x는 1이다 해서 만난 거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에 x자리에 얼마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만 집어넣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 라고 마무리 시켜서 1,1이다 라고 체크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네. 물론 삼각형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 외심이라고도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외심처럼 풀어도 돼.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전에 다 했던 거니까 오늘 배우는 건 직선 나왔고 기울기 구하고 교점 찾고 있는 거였으니까 오늘 배운 공통수학 2처럼 풀어본 거예요. 내용 자체는 외심을 찾아도 무방하다. 근데 그건 지난 시간에 찾은 거니까. 20-1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번. 자, 넘어가서 빠르게 해보자. 자, 유형 18번 56쪽에 별표 칠게요.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자, 그리고요, 한 장 넘겨서 59쪽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겠다. 먼저 유형 19번 59쪽부터 설명을 할게요. 59쪽부터 페이지 59쪽. 자, 유형 19. 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a-x b-y c-는 0이라는 또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이 두 직선이 만났대. 그래서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질문이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노란색 직선은 어쨌든 직선이죠.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겠지. 근데 허무맹랑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문제에 나와 있는 1번 직선과 문제에 나와 있는 2번 직선의 어떤 관계로 만들어진 직선이겠죠. 1번 직선과 2번 직선 교점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노란색 내가 원하는 직선은 1번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와 2번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를 가지고 직선의 형태를 만들 거라고.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표현한다. 이걸 정리하면 그럼 선생님 이 k는 뭐예요? k 값에 따라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엄청 다양하겠죠. 그 다양한 걸 k로 컨트롤한다고. 이걸 정리하면 어쨌든 직선의 모양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요 모양으로 문제를 풀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방금 했던 얘기를 다 잊어봐. 다 잊고 이거만 봐. 문제에 식이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라고?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로 해석을 할 거라고. 그 한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입니다 라고 문제를 풀 거라고.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생각을 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서두에 꺼내주면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풀 건데 1번 직선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K가 0이면. 괜찮지? 근데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순수하게 2번 직선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이상한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풀 거야. 그러면 1번 직선도 될 수 있고 2번 직선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 이렇게만 써 있어. 1번 직선, 2번 직선, 교점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이렇게만 써 있어. 그러면 해석은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로 해석은 할 거라고. 근데 순수하게 2번 직선만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1번 직선은요 0 집어넣으면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순수한 2번 직선은 못 만들어낸다. 그 하나만 신경 씁시다.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얘도 되고 얘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어쨌든 해석은 교점으로 할 건데 순수한 2번은 못 만들어냅니다. 그것만 좀 신경 써보자고. 아시겠죠? 네. 한 장 다시 앞으로 와서 56쪽으로 가볼게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1번 직선 더하기 K, 2번 직선은 0이다 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녀석은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뒤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 또 지금 19- 저 녹색 박스 읽고 있는 거예요. 19- 녹색 박스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 2번 직선을 제외한 직선은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19- 개념 19 59쪽 개념 19 이 녹색 박스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 2번 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직선들은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 2번 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방정식을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금 내가 했던 얘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 2번 직선을 제외한 거기서 문제가 나오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 문제가 이렇게 써 있어.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갑니다. 라고 할 거라고. 단 순수한 2번은 못 만들어내요. 그것만 기억하라고. 아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쓰는 그 표현법상의 한계 때문에. 알겠죠? 알아들었니? 알아들었어? 1번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57쪽 문제 번호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직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A, B를 지납니다. K값에 관계없이라는 단어에 밑줄 쳐요. 우리는 공통수학 1, 2단원에서 K값에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항등식으로 풀기로 했어요. 항등식의 기본 구조는 0 더하기 0K는 0이답니다. 그렇지? 그게 떠오르면서 지금 얘를
2x 플러스 y 플러스 1 더하기 k 가로 열고 x 플러스 2y 빼기 4는 0이라고 바꿔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꿔치고 나니까 공통수학 2 방금 배운 개념에 의해서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을 띠고 있는 녀석도 직선이 된 거지. 얘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느 점을 지나? 교점을 지난다 라고 해석하는 게 합당하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1번 직선과 x 플러스 2y 빼기 4는 0이라고 하는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갑니다 라고 읽겠다고. 괜찮아요? 그러면 1번 직선에다가 곱하기 2를 할게. 그러면 4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 요 두 개를 빼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3x 플러스 6은 0.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y는 3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 연립해서 푼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거. 두 개 연립해서 가감해가지고 x과 y가 구한 거. 그래서 몇 컴마 며칠 지나요? 마이너스 2 컴마 3을 지납니다 라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1로 내려오는 건 공통수학 1 항등식, 이 식을 해석하는 건 공통수학 2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두 직선으로 꾸며놓고 교점만 찾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22번으로 가볼게. 22번. y는 m 가로 열고 x 플러스 1 더하기 3 직선이 a라는 점 1,0과 b라는 점 4,2를 잇는 선분 AB와 만나도록 m을 구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m이 담당하는 게 뭐예요? 기울기죠. 드디어 우리가 이 22번을 풀기 위해서 중학교스럽게 직선을 푼 게 아니라 고등학교스럽게 푼 거예요. 그러면 항상 몇 컴마 며칠 지나? 마이너스 1, 3을 지난다 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 녀석은 y는 mx라는 직선을 x축으로 y축으로, 즉 항상 몇 컴마 며칠 지나? 마이너스 1, 3을 지납니다. 기울기가 m이에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a라는 점 1,0, b라는 점 4,2 선분 AB 무조건 지나는 점 마이너스 1,3 그래요. 얘가 이렇게 지나면 안 만나죠.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야 만나죠. 만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까지가 한계겠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3이랑 1,0 사이에 뭘 구하면 돼? 기울기. 우리는 뭘 구하면 돼? 마이너스 1,3과 4,2 사이에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그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어쨌든 극적인 값과 극적인 값만 구하면 되잖아. 요 사이에 있어요 라고 말할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기울기 x2-x1 2분의 y2-y1 마이너스 3 괜찮습니까? 네. 요 기울기는 x2-x1
y2-y1까지 만든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우리가 여태까지 이 유형 하나를 좀 쉽게 해석하려고 직선을 지금처럼 계속 해석했던 거예요.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3이요. 여기다가 딱 손을 대고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직선과 만나니까 만나요. 만나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끝과 끝만 구하면 되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건? 네, 좋아요. 22-1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2-1번. 설명은 아까 다 했던 것 같아요. 자, 1번 직선 3x-4 y 플러스 6은 0. 2번 직선 x 플러스 2y 빼기 3은 0.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2x 더하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2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의 수직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3x-4y 플러스 6 더하기 k 가로 열고 x 플러스 2y 빼기 3은 0이다 라고 일단 틀을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 3분의 2의 수직이래.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얼마? 2분의 3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울기가 2분의 3이 되는 거를 맞춰서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기울기는 어차피 얘를 넘길 거니까 마이너스 3 빼기 k 얘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k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얘가 2분의 3이다 크로스 계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크로스 계산을 시키면 마이너스 6 빼기 2k는 4, 3, 12 플러스 6k 그래서 8k가 6 k는 4분의 3 그래서 내가 원하는 k 값은 4분의 3이 되겠다. 그래서 4분의 3을 집어넣고 바르게 한 번 더 쓰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안 괜찮으면서 괜찮다고 하면 안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앞타임을. 뒷타임도 남았어요. 놀래지 마.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금요일날 수업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게요. 알겠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직선에서 문제가 3, 4개씩 나와요. 기본 직선은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지만 두 점을 지나가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나와요. 그리고 22- 문제 22번 그 특정 선분을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 꼭 나옵니다. 뭐 수직한다 그리고 직선의 위치관계 등등등이 전반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배운 거의 10배가 직선이야. 중요도가. 그러면은 직선의 중요도의 10배가 원입니다. 원이 더 중요해요. 왜? 직선과 원에 섞여 있는 문제를 원으로 내니까. 직선에서 배웠던 개념들도 원에서 접근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수업이 제일 중요해. 알겠지? 그러면 금요일 되기 전까지 직선을 잘 풀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을 거니까. 아시겠죠? 네. 앞타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숙제는 말하지 않아도 배운 데까지의 데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전까지 배운 겁니다. 거기까지 풀어오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